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왔습니다. 그동안 질문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 유튜브 채널 자체 로그인을 안 했습니다. 다른 아이디어가지고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알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리플들을 많이 봤을 때 보통 처음 이쪽 분야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스트, 그 차이가 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는지, 실제로 그 분야에 대해서 직장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경력이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어,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 회사에서 공식 직함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클라이언트를 만날 땐 사이언티스트라고 하고요.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좀 부끄러워가지고 한번 제가 구글에 쳐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애널리스트 하면은 그거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걸 보시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좀 더 쉬운 스트럭처된, 그러니까 정형화된 거죠. 그래서 잘 이렇게 정리된 SQL을 사용하게 되고, 이런 비슷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아니면 BI 툴을 사용한다는 거죠. BI 툴이 뭐냐면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래서 어, 어떤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붙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렇게. 근데 좀 한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뭐냐 그러면 strong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스킬. 그런데 실제로 애널리스트들도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비즈니스 스토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있다. 뭐 이러는데 몇 개는 공감이 되는데 그렇게 공감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를 보시면은 재미있는 리플이 있어서 이렇게 봅니다. 트위터 글인가 여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뭐냐면은 누구보다 더 잘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보다 통계는 더 잘하고, 그리고 스태티스티션 통계학자들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컴퓨터 기술이 좋고. 사실 뭐 거의 맞는 얘기 같습니다, 솔직히. 예. 여기 이 사람은 뭐라고 써놨냐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 애널리스트인데 캘리포니아에 살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우스갯소리죠. 왜냐면은 사실 산호세 뭐 이렇게 뭐냐 실리콘밸리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룬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죠. 선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이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실제로 비즈니스 질문을 하고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문제들을 풀어갈지에 대해서 제시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풀고, 데이터 애널리스트들은 비즈니스 팀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고 그거를 풀어가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몇 개는 맞고 몇 개는 틀린데,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보다 사실 이미지 보면은 다른 게 나올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쓰는 벤 다이어그램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세 개가 같이 짬뽕된 거. 그래서 왜냐면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도 뭔 차이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러는데, 사실 제 매니저도 물어봤습니다. 내 직함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뭐냐? 그래서 몇 가지 설명을 했는데, 딱
그냥 벤 다이어그램 아까 밖에 있는 걸로 얘기해야겠는데. 예, 여기 있는 거 그냥 보시죠. 보시면은 이쪽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영역. 그러니까 정통적인 수학자 아니면 통계학자, 그리고 전통적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리고 여기는 컴퓨터 잘하는 사람, IT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개가 짬뽕되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래서 매스만 잘하면 여기는 스태티스티션이고, 여기는 컴퓨터만 잘하면 엔지니어고, 컴퓨터 엔지니어고, 여기는 이제 비즈니스 뭐라 그러죠? 보통 MBA 한 사람들은 이쪽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들은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예전에 수학만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크면은 이제 열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어떻게 수학적으로는 어떤 생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해가지고 이 모델을 예측해 보겠다.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하지만 실제로 만들어서 뭐 하려고 이런 질문들이 비즈니스에서 나오죠. 그리고 IT에서는 너 그러면은 그 데이터들 깨끗이 할 수 있어? 우리 타이디알 이런 거 써본 것처럼 깨끗이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돌릴 수 있어? 이런 질문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못하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같이 일하게 되고 실제로는. 그래서 수학을 완전 잘하는 사람들, 그럼 이쪽에 되는 거고. 그런데 이쪽을 보면은 IT, 데이터 같은 거를 잘 정리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뭘 조작할 수도 있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엔지니어랑 같이 많이 일하는데 엔지니어들은 그것들을 프로그램을 짜서 실제로 데이터를 로딩하고 그리고 트랜스폼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모델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팔아보는 거 어때?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 하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은 이 셋을 어떻게 잘 연결하고 셋 다 어느 정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코드를 짜지만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백핸드 이런 걸 훨씬 잘 짭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모델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못하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매스를 그렇게 잘하느냐? 그렇게 잘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필요한 것들을 어디서 찾아서 쓰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맨날 이게 돈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서로 세 개 다 어느 정도 하는 사람. 저는 그냥 그거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애널리스트랑 뭐가 다르냐? 사실은 이게 애널리스트랑 예전 애널리스트랑 별로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를 다른 애널리스트보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저는 이렇게 높은 레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글래스도어 이런 거 보시면 월급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지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데이터 애널리스트다, 사이언티스트라 그러는데 애널리스트 하면은 엑셀을 다룰 줄 알고 엑셀을 잘 다루고 엑셀도 좋은 툴이니까요. 엑셀 잘 다루고 그리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 툴 같은 거 잘 다루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SQL 구문 같은 거 출제하고 SQL 구문 아시죠? 이렇게 select 이렇게 이렇게 select 뭐 이래가지고 from table 해서 where 이렇게 이런 구문들 쓰는 거 있죠. 이런 거를 다룰 줄 알고 근데 이것도 잘 다루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회사도 이거를 기본 툴로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것들을 다룰 줄 알고 애널리스트. 근데 엔지니어들은 이거를 업로드하고 메인테넌스하고 이런 것들을 하죠.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근데 사이언티스트는 실제로 그거를 꼭 업로드 저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할 줄 알고. 그래서 엔지니어와 구분될 수 있는 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그리고 애널리스트와 구분될 수 있는 거는 이런 모델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애널리스트와 구분될 수 있는 거는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좀 더 고도화된 그 알고리즘을 알고 있고 실제로 어떤 어, SQL 이런 구문뿐만이 아니라 R이나 파이썬 이런 다른 툴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스크립트 랭귀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데 R, 파이썬 보통 이걸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쓸 줄 모른다 하면은 그리고 뭐 요즘은 스칼라 또 많이 씁니다. 저 회사에서 스칼라 쓰거든요. 그거를 쓸 줄 모른다고 하면 사이언티스트라고 좀 부르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굉장히 스트릭트한 정의는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 회사에서도 수학 되게 잘하는 박사 사람이 왔는데 그런 거 못합니다. 프로그램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냥 SQL만 할 줄 알고 프로그램 잘 못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저보다 직급이 높은. 그러니까 왜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이쪽에 치우친 거죠. 이렇게 매스에 치우친 쪽. 그리고 엔지니어 쪽에 치우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면 많은 경우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면 뭐 스태티스티션 이런 쪽으로 업계에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돼야 되느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솔직히 비즈니스 이런 거는 생각하고 이렇게 경험을 쌓으면서 그 분야에서 그 분야를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decision theory나 machine learning 이게 사실은 요즘은 큰 이슈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빅데이터를 다루는 거 그런 것들을 둘 다 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R 사실 R과 파이썬, 스칼 요즘은 스파크 R이 연결이 되네. 스파크 그리고 또 하둡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 툴이죠. 스파크 안에서는 사실 스칼라도 돌아가고 R도 돌아가고 파이썬도 돌아갑니다. 저희 회사에서 쓰는 툴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둘을 특히 잘하고 이러면은 사이언티스트에 가까운 쪽이고 사실은 이쪽을 잘하면 이제 빅데이터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사실 R 이런 게 빅데이터에 안 좋거든요. 한 번도 뭐 큰 파일 열어보신 적 없으신 분이 많을 텐데 이거에서 R 큰 거 파일 뭐 한 10GB 이런 거 연락은 못 엽니다. 그럴 때는 어떤 다른 그런 플랫폼 위에서 R을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쉬어가기로 한번 비디오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뭐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데 사실 R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R 요즘 잘 안 씁니다. 옛날에도 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긴 했는데 왜냐면은 요즘 음, 뭔가 공부한 게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비슷비슷합니다. 이거 어느 정도 하면 이거 빨리 배우고 이거 하면은 딴 거 빨리 배우고 뭐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은 어떤 툴을 쓰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 요청을 할 때 이거 어떻게 어떤 게 뭐 예를 들면은 20% 할인 쿠폰을 돌렸을 때 우리가 수익이 얼마나 증가하더라. 이것 좀 어떻게 하는 되는지 실제로 우리가 30% 쿠폰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측 좀 해줘라. 뭐 이런 뭐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는 R을 쓸게요. 파이썬을 쓸게요. 스칼라를 쓸게요. 뭐 관심 없습니다. 그냥
답만 내놓으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떤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뭐 예를 들면은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마코브 체인을 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중요해도 이거는 그냥 툴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앞이 이것만 있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해봐라. 그럼 이것만 보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깨끗이 해서 엑셀에서 깨끗이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서브스트링 한 다음에 이걸 처음 거를 잡아가지고 이게 1이면은 뭐고 2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R에서 할 수도 있고 파이썬에도 할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툴인 것 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30개의 강의인가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은 R 그 정도만 해도 꽤 충분히 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로 계속 올리긴 할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다뤄보면서 필요가 생길 때마다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저것 막 그냥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말이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애널리스트의 차이, 그리고 스태티스티션,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비즈니스 뭐라 그러죠? 모르겠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뭐 프로덕트 뭐 매니저 아닌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차이는 뭐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얘기를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네, 감사합니다.